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1강에는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실제 등장한 순서에 따라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판 구조론 순으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강에서는 여기 제목처럼 대륙이동을 연구했던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과거 동안 대륙 분포가 어떻게 해서 변화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볼 방법은요, 바로 고지자기입니다. 이 고지자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 1강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지난 1강에서 해저 확장설을 입증해주는 어떤 증거로서 이 고지자기 연구 자료들이 쓰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해당 암석에 잔류자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값을 측정을 했더니 복각을 알았다. 그래서 복각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 요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고지자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G2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1강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죠. 분석하는 것만 좀 보고요. 일단 고지자기를 우리가 이제 G1에서는 분석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할 건데, 일단은 고지자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과거 지질 시대의 대륙 위치를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륙에 여러 가지 암석들이 있는데 그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그리고 잔류자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암석 안에 있는 광물 중에 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암석 그 광물이 퇴적됐을 때의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배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잔류자기라고 부르고, 그걸 측정을 하면 분석을 했더니 대륙의 위치 변화를 연구한다. 이게 바로 고지자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지자기에 대한 거는 특히 이제 이 고지자기를 연구할 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복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복각이라는 개념은 사실 G2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G1만 공부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 굳이 이걸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G1에서는요, 대륙 이동과 관련돼서 고지자기 데이터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사실 이 복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지만 G2에서 다루는 이 복각에 관련된 개념을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복각은 뭐냐?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 이제 가리키고 있고, 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북쪽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나침반에 있는 눈금들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바늘과 북쪽을 향하고 있는 그 나침반 눈금상의 북쪽하고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거의 차이를 이용해서 뭐 각도를 재고 위치를 재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침반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수평적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변화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어떤 나침반이 아니라 수직적인 방향을 또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침반의 자침과 수직적인 어떤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나침반이 있다면 또 다른 장치도 있고요. 그게 수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잴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각은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북극에서 90도, 플러스 90도, 자남극에서 마이너스 90도를 가져요. 이 자북극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복각이 플러스 90도인 지점을 자북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의상에 의해서. 자, 그럼 이 그림을 제가 넣었거든요. 이 그림을 든 이유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보자 라는 취지로 넣었어요. G2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이제 자기 적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적도하고 사실은 방향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자기 적도만 그려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남쪽에 자남극이 있고요. 자북극이 있어요. 그럼 자기 적도는 바로 복각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지리적인 어떤 위도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복각도 증가를 하는데 자북극에서 90도를 갖게 된다. 자남극에서는 남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요, 보통.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자기장이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요. 현재 자남극에서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남극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북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기본적인 자기장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한번 그려봤고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화살표 작지만 각각이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림이 대략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자북극에 있어요. 자북극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지표면 기준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들어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 복각을 표현을 할 때. 자, 이 복각을 표현을 할 때 여기 수평면과 자침이 이루면 이 자기장 방향으로 자침이 가기 때문에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약속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남극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지표면 여기 있죠? 네, 아까 남쪽으로 자기장 간다 그랬죠. 자, 얘도 자침과 수평면이 수직인데 얘는 하늘 위로 가고 있죠. 이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북극에서 플러스 90, 자남극에서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럼 B 위치는요, 이게 자기적도죠. 자기적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돌려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요 그림이 되죠. 즉 그림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수평면하고 평행하게 나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하고 C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A. 자, A에 사람이 있다. 자, 지표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얘를 쫙 돌려요. 어떻게 되죠? 위쪽,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때 복각은 요각, 지표, 그 수평면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아까 아래로 향한 게 플러스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복각은 다 플러스 값을 가져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 C는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겠죠? 자, 이렇게 사람 서 있고, 지표면. 그럼 지표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돌리면 여기 세 번째, 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데 방향이 하늘 쪽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적도보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때 복각은 다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G1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설명한 거 다 생략하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 복각은 뭐다?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자, 그래서 지표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고 지표면에서 하늘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자기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복각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남극으로 갈수록 그 숫자 절대값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기적도에서 자북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복각이 플러스고 그 플러스 값이 점점 커진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G1에서 해석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위도를 파악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지구과학 1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출판사에서 하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의 위치와 복각을 나타냈고요. 그래프는 위도와 복각과의 관계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위도하고 복각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림을 봤더니 네, 지금 시간이 나와 있죠. 7,100만 년 전, 5,500만 년 전, 3,8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즉 상대적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약간 남반구 쪽이죠. 아래에서부터 이 그림상에서 점점 위쪽으로 네, 인도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값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21, 6, 30 이게 뭐예요? 나침반과 함께 수평면하고 방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게 복각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값이에요. 이미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 그림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로 넣습니다. 자, 그때 위도를 구해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G2까지 하면은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들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1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도 돼요.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복각이 어떤 녀석이고 또 성질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면 이 그림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그림을 보고 하더라도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를 제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1의 수준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봅시다. 자, 7100만 년 전에서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래요. 찾아보죠. 자,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80도. 그럼 여기에 중간이 마이너스 60도고요.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50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갔더니 대략 네. 제가 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 자, 여기도 네. 30도 S 정도 되겠죠. 30도 S. 네, 난방, 네, 30도 S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도 가봅시다. 대략 한 20도라고 치고 올라가 보면요.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네, 대략 지금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도 S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지금 자가 없기 때문에 대략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복각이 6도다, 6도. 네,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10도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면 네, 얘는 이제 북반구로 거의 갔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도보다는 살짝 높은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그럼 마지막 30도가 여기 있죠. 자, 중간쯤 여기 짜잔 됐죠? 그러면 여기쯤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20도보다 좀 작고요. 10도보다 좀 크네요.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네, 값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복각만 가지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복각이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21, 6도, 30도, 현재 36도까지.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한 값은 몰라도 사실 이 그래프가 없어도 정확한 값은 모르겠죠? 하지만 경향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각이 점점점 값이 커지고 있죠. 부호까지 생각해 보면요. 물론 중간에 빈 텀이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뭐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요. 어쨌든 점점점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북쪽을 향해서 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갖고 한 거죠? 네, 바로 복각만 갖고 한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저희가 고지자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고지자기 연구를 할 때는 불필요해서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자북극의 위치하고요.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사실은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를 갇힌 지점이 되도록 보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각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냐면요.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요. 복각만 알았더니 바로 위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자기 분석을 하면 어떻다? 그 어떤 특정 지층에 있는 광물의 잔류자기를 측정해서 복각을 얻어내면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 광물이 퇴적됐을 때 위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가거든요. 고지자기 연구. 자북극의 위치랑 지리상의 북극은 원래 다른데 그걸 똑같다라고 보정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고 고지자기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미 학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해석할 때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고지자기 복각을 결정하는 요소는 원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무시 어떻게?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에는 간단하게 복각을 알면 위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써먹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설명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지자기와 연결해서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지원에서. 자, 이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은 뭐냐면 지질 시대에 따라서 자북극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질 시대에 따라서 자북극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두 가지 가정을 하세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자북극이 실제 이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자북극이 실제 이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고지자기 분석을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고지자기 연구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자북극의 위치랑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자북극의 위치가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경우가 뭐죠?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왜 자북극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경로를 서로 비교해 놨거든요. 일단은 이게 가능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볼게요. 뭐 쉽게 생각하면 유럽을 볼까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점 표시되어 있고 1, 2, 3, 4, 5인데 단위가 억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측정했을 때의 자북극은 이 점이에요. 네, 유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1억년 전의 자북극의 위치는 여기 이 부분, 2억년 전에는 이 부분, 3억년 전에는 이 부분, 4억년 전에 이 부분, 5억년 전에 이 부분. 그러니까 뭐죠? 자북극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든지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자북극의 겉보기 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입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자북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지리상의 북극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복각이 80, 70 이렇게 됐고요. 뭐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60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대륙이 있었다고 해보죠. 이 대륙이 A라고 해볼게요. A.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이 언제쯤이었냐면 1억 년 전이었다고 해보죠. 1억 년 전. A라는 대륙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대륙은 대략 복각 어디다? 복각 60도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자북극이고요. 점 찍어놓은 데가. 자, 대략 60도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북극이고요. 쓰진 않을게요. 자, 대략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80도. 자, 여기가 70도. 자, 그런데 현재 A 대륙의 위치가 여기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각이 원래는 60도 정도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든 겁니다. 현재는 70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현재. 자, 그럼 이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지층에서 측정을 해보면 복각이 70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70도, 80도, 90도니까 여기가 자북극의 위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복각은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1억 년 전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억 년 전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때는 그 시점에는요. 여기 위치가 60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90, 80, 70, 60이니까. 근데 이 고지자기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현재 대륙에서 그 값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륙의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지금 이 대륙 그대로 A 위점 여기 있죠? A 대륙. 그런데 현재 A 대륙이 여기 있는데 1억 년 전 지층의 데이터는 뭐를 갖고 있어요? 복각이 60도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대륙의 A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 대륙의 위치를 고정해 놓고 보면요. 1억 년 전 지층의 값을 이용하면 여기가 60, 70, 80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데이터 치면은 여기가 자북극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왜? 현재 대륙이 여기 있는데 1억 년 전 지층에서의 이 A 대륙 밑에 있던 복각은 60도니까 여기가 70도, 여기가 80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자북구가 안 움직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대륙의 위치는 현재 있는 대륙 위치 그대로잖아요. 다만 거기에서 1억 년 전 지층도 있고 2억 년 전 지층도 있고 3억 년 전 지층도 있어요. 그럼 거기 지층에 따라서 복각의 값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요. 바로 자북국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고지자기는 복각은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결국 얘 뭐예요? 자,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 나왔어요. 근데 현재 대륙의 위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측정한 지점이 여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아니죠. 여기 유럽의 어떤 지점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90도가 된 것처럼 자북국의 위치였는데 1억 년 전 지층에서는 복각의 값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북국의 위치를 찾았더니 얘가 위치가 여기가 된 거예요. 2억 년 전 지층을 이용하면 여기, 3억 년 전 지층에는 여기, 4억 년 전은 여기. 그래서 이동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하면 시간에 따라서 같은 지점의 데이터를 쓰는데도 시간에 따라서 지층의 종류에 따라서 왜 자북국의 위치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 방금 제가 그림을 그린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두 지점,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서 측정한 두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땅이 다르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복각의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년 전에 위치한 자북국의 위치를 찍었는데 놀랍게 두 지점에서 찍었더니 서로 다른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북국이 두 개일 수가 없죠. 이건 더더구나. 왜? 같은 시대잖아요. 자북국의 위치 무조건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아, 대륙이 이동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고 나서 거꾸로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그러면 그 시점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대륙의 위치를 고려를 해서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연구를 하면요. 어떻게 되죠? 대륙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자국극의 겉보기 이동 데이터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지형 공부를 하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제가 처음에 그렸던 요 그림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해석은. 그래서 뭐 지금 저희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뭐 문해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네, GPS를 이용하죠. 뭐 요거 가지고는 사실은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의 기술이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하고요. 여기 화살표가 벡터예요. 그래서 방향도 나타내고 길이가 이동하는 속력도 나타냅니다. 근데 뭐 그거를 절대적으로 어떤 속력을 외워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다? 네, 우리가 배웠던 판 보시면요. 이동 속도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동하는 방향을 보시면은 어느 판이 더 확장을 할 거고 어느 판이 더 축소가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 여기는 지금 북대서양 그 대서양의 중앙 해령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사실 해령이기 때문에 거기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 태평양은 여기 해구가 있죠, 해구. 그래서 여기 섭입을 하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륙 이동을 연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지질시대 대륙 분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질시대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 어쨌든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추후에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여기까지 하면은 자 고생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생대입니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여기가 중생대예요. 그 다음에 팔레오기는 신생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 여기까지 중, 여기까지가 신생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바로 판기야죠, 판기야. 자, 판기야는 언제 있었냐면요. 바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기 다음에 페른기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판기야는 여기 트라이아스기 요거보다 조금 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대륙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붙었죠.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얘기인데 네, 비슷한 그림이죠. 2억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인데 이때 뭐 판게아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중생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형성된 건 아니고요.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고 중생대 초부터 대륙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떨어 나가서 네, 현재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대륙은 부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초대륙이 형성되는데 대략 3억 년에서 5억 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대륙 지각이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뭐 오래된 것 하면은 약 40억 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하고 일단 확인된 것만 생각해 보면 40억 년 전부터 있었고 대륙이 3억 년에서 5억 년 정도 한번 회전을 한다는 거죠. 초대륙이었다 떨어졌다가 다시 초대륙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8회에서 10회 정도 초대륙이 형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 엄청 오래된 거는 잔류자기 측정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변성도 많이 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지각 공포는 사실은 알아내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판게아 이후의 대륙을 좀 더 많이 인터넷이나 책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초대륙이 아니라 떨어져 있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동했던 거를 열심히 연구했더니 뭘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대륙 이동을 예측을 한 거고요. 보시면 2억 년 후, 그 다음에 여기 뭐 2억 5천만 년 후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대륙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점점점 모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윌슨 주기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의 대륙이죠.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멘틀 대륙 상승부가 있는데 거기 대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후 다른 강의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살짝 소개를 하자면 상승하는 부분에서 우리 배웠죠? 네, 벌어집니다. 벌어져. 그럼 거기에서 열곡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열곡이 형성이 되면요. 점점점 대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벌어지다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수심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여기에 새로운 해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령이 있으니까 점점점 양쪽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러니까 점점점 확장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쪽에 이렇게 섭입되는 해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령에서의 해양지각 생성 속도보다 섭입 속도가 더 빠르다면요. 이게 다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크기가 줄어요. 그러면 전부 다 섭입이 되고 이렇게 대륙이 됩니다. 그리고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 하필 여기 부분에서 멘틀의 상승류가 생기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걸 윌슨 주기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연구했을 때 3억에서 5억 년 정도 초대륙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초대륙이 되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개념으로 한다고 해도 예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왜냐면 이 부분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해역 가와나의 잔류자기 복각과 자극기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자, 1번 가와나의 현재 위치는 북반구인가 남반구인가? 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바로 복각입니다. 복각. 자, 복각을 봤더니 왼쪽에 있는 게 가죠. 여기에 가고요. 지금 여기 안 써있네요. 여기에 나고요. 둘 다 값이 어떻게 해요?
네,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자, 복각이 마이너스면 어디다? 네, 바로 남반구입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인 적도랑 자기 적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적도 부분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복각이 어느 정도죠? 복각이 못해도 45도 넘어갔죠? 네, 그 정도면 네, 상당히 중위도 정도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남반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각만 보고도. 자, 2번. 0에서 5m의 퇴적 시간은 누가 더 기냐? 자, 가를 봤더니 자, 5m까지 뭐예요? 바로 정자긋기 하나로 돼 있죠? 자, 나는요, 여긴데 정자긋기 갔다가 역자긋기 갔다가 정자긋기 갔다가 역자긋기 정자긋기. 자, 정역, 정역 이렇게 변하는 거는 같은 지구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정자긋기 한 번만에 깊이 5m까지 쌓였죠. 그러니까 더 짧은 거는요,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형성될 당시, 자, A 여기 있죠? 자, A가 형성될 당시 자북극의 위치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A가 형성될 당시에 보시면 복각이 플러스 값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자극기입니다. 왜? 정자극기, 역자극기는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현재랑 복각이 반대로 가 있죠? 그러니까 역자극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북극이 남반구에 위치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북극이 어디 있어요? 자북극 당연히 북극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북극은요. 극성으로 띄면 S극입니다. 아까 보셨죠? 자남극이 N극이에요. 그래서 자남극으로부터 자기장이 나와서 자북극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자북극의 위치냐 요걸 물어본 거냐 뭐 S극 N극을 물어봤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강의는요. 연구 방법,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는요. 판의 경계의 종류가 나와요. 그리고 판의 경계 종류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판은 왜 이동하느냐? 그 원동력, 베게너가 입증하지 못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